미적분학에서 처음 배우는 내용은 역함수입니다. 인버스 펑션이라고 하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은 원투원 펑션 1대1 함수이고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이 역함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역함수의 도함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2학년 때 했던 내용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투원 펑션입니다. 원투원 펑션의 정의를 한번 써보게 되면 함수 f는 언제 원투원 펑션이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똑같은 함수 값을 절대로 두 번 갖지 않을 때 우리는 바로 원투원 펑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투원 펑션 수식으로 쓰게 되면 정의역에 속한 x1, x2 임의의 x1, x2가 서로 다르게 되면 바로 이거에 대한 함수 값도 반드시 서로 달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즉 똑같은 함수 값이 절대로 두 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것을 기하학적으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기하학적이라는 얘기는 그림으로 살펴볼 거라는 뜻인데 f의 그래프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에 평행한 어떠한 직선을 그렸을 때 임의의 직선입니다. x축에 평행한 어떠한 직선과도 두 개 이상의 교점을 가질 수 없다는 뜻입니다. 평행한 직선과 두 개 이상의 교점을 가질 수 없다. 두 개 이상의 교점을 가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두 개 이상의 교점을 갖게 되면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x축, y축. f를 그렸는데 f의 그래프가 이렇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x축에 평행한 직선을 이렇게 그렸는데 교점을 갖는 부분을 표시를 해보니까 x1, x2라고 했을 때 지금 보시다시피 x1과 x2가 서로 분명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x1의 함수값과 x2의 함수값이 서로 같죠. 이렇게 되면 바로 여기서 f는 원투원 펑션이 될 수 없게 되는 거죠. 즉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에 평행한 직선과 교점을 두 개부터 갖지 말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다르게 해석하게 되면 원투원 펑션이 되기 위해서는 f라는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바로 그래프가 이것처럼 증가만 하거나 아니면 또는 이런 식으로 감소만 했을 때 우리는 바로 이 함수 f가 원투원 펑션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할 때는 지금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렸을 때 이렇게 한 개의 교점만 갖게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모든 함수값이 반드시 한 번씩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바로 원투원 펑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x축에 평행한 직선을 앞으로는 영어로 horizontal line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horizontal line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원투원 펑션을 판단하는 것을 horizontal line tes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투원 펑션을 판단하는 법을 원투원 펑션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고 원투원 펑션을 확인하는 방법, 정의에 의한 방법과 기하학적인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구체적인 이제 예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함수가 있겠죠. 예전에도 이미 살펴봤지만 fx가 만약에 x의 세제곱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얘 같은 경우에는 x1과 x2가 다르면 반드시 x1의 세제곱과 x2의 세제곱이 다르죠.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fx는 x의 세제곱을 원투원 펑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게 돼도 fx는 x의 세제곱이란 그래프는 이렇게 될 테고 임의의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리게 되면 반드시 교점을 하나만 갖게 되겠죠. 그래서 역시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판단을 해봐도 원투원 펑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fx는 x제곱 같은 경우에는 같은 값 1에 대해서 f1과 f-1의 함수값이 서로 같게 되는 거죠. x값이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바로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x의 제곱 같은 경우에는 바로 원텀 펑션이 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버스 펑션입니다. 이것도 먼저 정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 함수 f가 먼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라고 합시다. 첫 번째는 원투원 펑션이고 원투원 펑션, 그리고 정의역을 a로 갖고 그 다음 공역을 b로 갖는다라고 합시다. 보통 정의역은 책에서 도메인으로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 공역은 보통 레인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f 인버스라는 이제 기호를 쓰게 되는데 이것이 f의 인버스 펑션입니다. 인버스 펑션인데 이 인버스 펑션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 하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는 f의 인버스 펑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정의역을 바로 앞에서 f가 공역으로 갔던 것을 바로 정의역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정의역으로 갔던 a를 공역으로 먼저 가져야 되는 공역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임의의 y에 대해서 임의의 b의 원소 y에 대해서 이거에 대하여 항상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f 인버스 y가 x이게 되면 이것은 원래 함수 f에서 바로 fx가 항상 y를 만족해야 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우리는 함수 f의 인버스 펑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함수 f가 바로 x를 y로 매칭하는 것이라고 하면 f의 인버스라고 하는 것은 y를 x로 매칭하는 것을 보통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인버스 펑션을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통해서 알아보게 되면 아까 앞에서도 했던 우리 x의 세제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fx가 만약에 x의 세제곱이라고 얘기를 하면 f의 인버스 x는 바로 누가 되냐 하면 x의 3분의 1제곱이 되는데 이것이 정말 f의 x 세제곱의 인버스 펑션이냐는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f 인버스 y가 x가 되는 것을 확인하면 되는데 f 인버스 y는 f 인버스 x 세제곱이 될 테고 그리고 얘는 x 세제곱의 3분의 1제곱 그렇다면 얘가 바로 x가 되겠죠. 즉 이걸 정리해서 쓰면 f 인버스 y가 x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이 f 인버스 x의 3분의 1제곱이 바로 f의 인버스 펑션인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f의 인버스 펑션. 정의를 살펴보았는데 성질을 좀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성질 같은 경우에는 바로 f의 인버스 a가 b가 되면 fb가 항상 a를 만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성질 2는 책에 cancellation equation이라고 나와 있는데 cancellation equation 나와 있는데 f의 인버스 x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합니다. 이 a를 거꾸로 쓰는 것은 우리가 올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f의 f 인버스 x도 항상
x를 만족해야 되고 역시 b 원소에 대해서 항상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버스 펑션의 성질입니다. 이번에는 역함수를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미 1학년 때 다 한 거긴 하지만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함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못 구하는 경우가 훨씬 많긴 하지만 구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구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수가 주어지게 되면 우리는 y는 fx라고 쓰도록 합시다. y는 fx라 쓰자. 그 다음은 x를 y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항상 표현할 수 있는 x를 y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가능하다면이라는 조건이 붙게 되는데 표현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표현이 가능하다면 표현하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수를 x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f 인버스를 x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x와 y의 위치를 바꿉니다. x와 y를 바꾼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y는 x로 쓰여진 식이 바로 f의 인버스 함수가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이제 예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 fx가 x의 세제곱 더하기 2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먼저 y는 fx라고 쓴다라고 얘기했으므로 y는 x의 세제곱 더하기 2가 될 테고 이제 x를 y로 표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x는 하기 위해서 x의 세제곱은 y 빼기 2로 바꾸게 되고 이 식 같은 경우에는 세제곱근을 씌우면 되기 때문에 x는 세제곱근 y-2가 되겠네요. 이제 여기서 y와 x의 위치를 바꾸게 되면 y는 세제곱근 x-2가 됩니다. 따라서 f 인버스 x는 세제곱근 x-2가 되겠죠. 지금 여기서 보면 바로 이 과정이 1번에 해당하는 과정이고 이것이 바로 2번에 해당하는 과정, 이것이 바로 3번에 해당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역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역함수의 그래프. 자, fa가 b라는 뜻은 좌표 평면상에서 바로 a, b를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f가 원터m 펑션이면 인버스 f의 역함수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f 인버스 b가 a를 뜻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얘는 좌표 평면상에서 b, a를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뜻은 a, b, b, a이기 때문에 좌표 평면상에서 얘는 바로 y는 x에 대해 대칭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y는 x에 대해 대칭입니다. 즉 f 인버스 x는 fx와 항상 y는 x에 대해 대칭을 이룬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한번 예시로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여기가 x축, 이게 y축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그래프, 이렇게 그려진 그래프가 fx의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y는 x의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자, 이게 y는 x의 그래프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식으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 y는 x에 대해서 대칭, 자, 여기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그래프는 바로 이런 형태가 될 테고 바로 이 그래프가 인버스 f 인버스 x의 그래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인버스 펑션의 정의, 성질, 그리고 구하는 방법, 그래프 그리는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